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5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거 기유약조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 즉 가는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외교정책 보는데 이 약조 체결을 살펴보면요. 세종 때에 개해약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종 때 임신약조가 있었어요. 명종 때는 정미약조였었고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기유약조가 이렇게 체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죠. 걔가 임신을 했는데 정민을 낳았다고 기유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걔가 임신을 해서 정민을 낳았다고 기유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기역번에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 파견 맞는 것이고 니은번에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모두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디귿은 중국의 왕조 즉 명나라나 청나라와 해당하는 내용이고 리을번에 어윤종을 서부 경략사로 임명해서 사무를 국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이건 청나라와 관련된 것이죠. 어윤중 서부 경략사로 임명했다고 했는데 이 경략사는 국경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임시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2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맨 끝에 줄에 보시면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때문에 1번 정답이에요.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나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이 세 개 모두가 17세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17세기에. 4번에 무량사 극락전은 부여 무량사 극락전인데요. 조선 중기시대 건축물이고 마곡사 대웅보전 부여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역시 17세기의 조선시대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것이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8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온다. 이가완 이승은 정약용을 처벌해라 해서 처벌하게 되니까 이거 신유박해네요. 신유박해 순조 때 있었던 1801년도에 천주교 박해고요. 동학은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니 최재우를 효수해라 처형시켜라 그리하라 했으니까 1864년에 최재우가 처형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1년부터 1864년 사이 즉 세도 정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잡으시면 돼요. 1번에 왕이 도성을 떠나서 공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이괄의 난 때 인조의 행적이에요. 1624년이죠. 오페르트가 남현군묘 도굴시도 1868 홍경래 정주성 점령 1811 3번 정답이네요. 교조 실현을 요구하는 3례 집회 최재우의 억울하게 죽은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3례 집회 1892 이인자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나는 이인자의 나는 조선 영조 때니까 한참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정답 3번 되고요. 29번 밑줄군 중건 경복궁 중건이겠죠. 보나마나 경복궁 중건은 대원군 집권 시기니까 비변사 설치가 아니라 비변사가 폐지되어지죠. 사창제 실시되어졌고요. 원납전을 징수해서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게 돼요. 대전 통편은 정조 때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 법전은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속대회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30번 밑줄근 기역이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 주교 선교사 이거 병인 박해예요. 보나마나
1866년 1월에 발생한 병인 박해고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1866년 9월에 병인 양요가 발생하잖아요. 그 사이에 1866년 7월에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알아두셔서 중요한 연도를 좀 외워두시기 편해요.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이에요. 이것을 트집 잡아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것이고요. 여하튼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건은 병인 양요니까 양원수 부대의 정족산성 전투 2번 답이 돼야 되겠네요. 양원수 정족산성 한성군 문수 산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획이 이모군란 1882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거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4번에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1862 진주 농민 동기예요. 5번에 흥선대원군이 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 이모군란 결과예요. 그래서 2번 답이 나왔고요. 31번 밑줄군 이 사건이요.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이모군란이죠. 1882. 1번에 전주 화약 체결 동학농민운동이고요.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은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씨 일파가 설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은 강화도 조약 1876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해 1884 갑신정변이죠. 4번에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하는데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 때 일종의 헌법적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제2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5번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32번 가상대화 영국군이 섬에 들어와서 병영을 짓고 머무르는데 이유가 뭐냐.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점령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횡포라고 했었죠. 이거 거문도 사건이에요. 1885에서 1887 핵심 이론에 독립적으로 거문도 사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외워두시기 바래요. 1885년에서 1887년까지 영국 함대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제국주의의 횡포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다 보시면 돼요. 연도만 외우고 있으면 3번으로 답이 곧바로 나오죠. 1885에서 1887이니까요. 33번 가에 들어갈래요. 2차 가보개혁이네요. 사회 경제 분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대의 광무개혁이죠. 태양력 사용은 을미개혁이에요. 한성순보는 1880년대에 발행된 것이니까 해당 안 되고요. 공사노비법 폐지는 1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것이고 교육 입국 조서 반포가 2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으로 채택되겠네요. 34번에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다고 했으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범윤이라는 인물인데 1903년에 관도관리사로 임명되어지니까 요거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돼요. 영화 아리랑은 1920년대니까 안 되고 유경공원은 1886이니까 역시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 유경공원은요 영재들을 육성하는 즉 젊은 영재들을 육성하는 이 공립학교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1886이니까 해당 안 되고 제너럴 셔머는 아까도 했죠. 1866년 7월이고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이라고 했는데 이거 1881이에요. 조사 시찰단은 한마디로 문화 시찰단이라고도 해요. 어윤중 등이 중심이 돼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자 파견된 조사 시찰단 또는 문물 시찰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5번에 가야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며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했으니까 이거 을사의병이죠. 1905. 을미사병과 관련되니까 이거 을미의병이죠. 1895.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1908 하니까 1895 을미사병, 1905 을사의병, 나가다의 순으로 되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36번 가신문, 양기탁과 배달이 함께 창간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4번에 국채보상운동 1907년 확산에 크게 기여했고요. 최초로 상어 광고 실었던 것은 한성주보예요. 순보 아니라 한성주보. 천도교의 기간지는 만세보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었어요. 5번은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 4번이고요. 37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했으니까 이거 러일 전쟁이 발발했네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역적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조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을사늑약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제2차 한일 협약이죠. 1905년 11월에 체결된 것으로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어진 거니까 그 이후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이죠.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했던 것은 1899년이니까 그 전의 상황이고, 멜렌도르프라는 인물은 민씨 일가의 추천을 받아서 외교 고문 또는 재정 고문으로 임명됐던 인물이에요. 이 멜렌도르프가 이 한말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당오전이라는 이 화폐의 발행을 추진했지만 개화파와 부딪히면서 실패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멜렌도르프. 그 4번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 이또가 부임하였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 이후의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용안포 점령하고 조처를 요구했다. 이건 1903년의 일이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혼이라는 거 딱 보이면 벌써 박은식 선생이에요. 국혼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 통사 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저서도 역시 편찬했었고요. 2대 대통령으로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인물이에요. 일본의 진단학회 창립하고 진단학보 발생이 아니죠. 발행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병도와 손진태죠. 진단학회 하면 이병도와 손진태예요. 여일당 전서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정인보 선생이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던 3인의 열사는요 바로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죠.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례 발견되어 개최했던 인물은 조만식 선생이고요. 5번이 실천적인 유교정신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던 인물 박은식. 39번 가나 발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를 보시면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했으니까 한일 병합이 된 이후에 191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보시면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제 무관이 아니라 문관까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헌별 경찰제도를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또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1920년대 문화통치에 해당하는
식민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이 1910년대에서 1920년 전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했는데 미국 공출제는요 1939년 정확히 몰라도요 이거 일제 말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선 태영령은 1912년도에 제정이 된 것이니까 1910년도 2번 맞네요. 국민징용령도 39년이죠.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이에요. 한국신민서사 암송은 37년도니까 지금 1번, 3번, 5번은 모두가 민족말살 통치 시기 30년에서 40년대 통치 방식이고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20년대 그러니까 해당되는 답은 2번이 해당되겠네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청년 김상옥 나와 있죠. 그렇다면 벌써 의열단이에요. 2번에 보시면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일원이 되다 하잖아요. 그래서 김상옥에 대한 거, 의열단에 대한 거, 조선혁명선언 1923년 1월에 이렇게 신채호에게 받은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의열단 맞는 것이고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 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행했던 것이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이다. 1912년에 임병찬이 결성한 독립의금부죠. 4번에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는 1931년에 김구가 결성한 한인애국단의 단원이 이봉창이에요. 5번에 신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신민회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신민회 회원 중에 이회영이 중심이 됐던 것이죠. 41번에 밑줄군 이 운동이요. 학생의 날 기념 우편인데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데 1929년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은 조선 형평사는 1923년에 창립이 됐는데 형평운동이에요. 백정들 차별을 폐지하라라는 것이고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추진될 건 60만세 운동이니까 안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3.1 만세 운동이니까 아니고 4번에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는 60만세 운동이에요. 5번에 신간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했었죠. 이것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에 발생한 내용이니까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42번 이것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에 들어갈 단체는 조선어학회겠죠. 조선어학회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었어요. 1931년에 이렇게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해서 1957년도 6.25 전쟁 끝나고 이렇게 그때서야 완성되었던 것이에요. 한글신문, 제국신문은 이종일이 간행한 것이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순한글로 되어 있었고요. 3번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했던 사람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존 로스라는 인물이에요. 존 로스요. 이 존 로스라는 인물이요.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한글에 띄어쓰기를 하게 돼요. 1877년에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이런 책을 펴내게 되는데 그때 띄어쓰기를 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는데 좀 편하게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말 의문연구소인 언문지는 유희가 저술했던 것이고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던 것은 국문연구소예요. 1907년에 국문연구소가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4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하선 적절한 거. 내지는 1번이에요. 1번.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서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사를 수입한다.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는데 반면에 조선은 관계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논이 빗물에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 개량 사업을 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1920년대 시행됐던 선미 증식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딱 정답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재정금은 메가다가 시행했던 것이니까 해당 안 되고, 보안에는 1904년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것이고, 방공령은 1889 선포된 지역 함경도 지역에서 한 달 전에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아서 배상금만 물었죠.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과정.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되었던 것이에요. 44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다 해서 나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지와 함께 5족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1907년에 나철과 오기호가 자신회를 조직하게 되어 자신회 1907년에 나철 오기호요. 을사 5족을 처단하기 위해서요. 일본의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은 불교계였고요. 그러니까 이 나철과 관련되는 이 종교는 단군을 이렇게 모시는 대종교예요. 개벽 신여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천도교예요. 천도교. 동학에서 이름을 바꾼 천도교고요. 중광단이 바로 대종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맞아요. 배제 학당을 세웠던 것은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고요. 박중빈은 바로 원불교와 관련되어 있죠. 45번 밑줄그은 시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이렇게 계속 떠돌다가 40년대에 충칭에 안착했던 이 시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자리 잡았던 이 시대, 즉 40년대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 해당하는 내용이요. 지금 5번에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년에 내리게 되는데 이때 상황이죠. 답부터 먼저 했던 이유는요. 지금 이 한국 독립군 쌍성보전투 이 한중 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은 1930년대 초반이에요. 1932년에서 1933년에 걸쳐서 한중 연합작전이 펼쳐지는데 두 갈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이에요. 이 한국 독립군은 혁신의회 계열이고요. 그리고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에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32년도에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를 33년에 이렇게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일본군에 대해서 승리하게 돼요. 두 번째는 조선혁명당 소속의 군사조직 조선혁명군인데요. 이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계열이고요. 총사령관의 양세봉이에요. 양세봉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 이게 32년도고요. 그리고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돼요. 33년이에요.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1930년대 초반
1932년에서 1933년에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던 이 두 갈래 방향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2번 중국 군벌과 일제사의 미스아이 협정,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미스아이 협정이 체결되어지는데 이게 1925년도예요. 3번에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어졌다. 1923년도의 일이죠. 여기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의 대립이 있게 되어져요. 정우의 선언은 1926년의 일이니까 일단 정답 5번이고요. 46번 가와 나 발표 사이의 시기. 가는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도시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에요. 가는요. 그리고 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죠. 여순 사건이에요. 여순 사건이 우리가 일어난 거를 살펴보면요. 여순 사건이 48년도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48년 10월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때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 돼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은 46년 3월이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결렬되어지는데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은 47년 5월이에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통과되어지는데 이거 45년 12월의 상황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과 김규식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던 것은 46년 10월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의 구성은 46년 7월이고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건 46년 10월이에요. 4번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던 것은 미루다가 49년 6월에 시행되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50총선거가 실시됐던 것은 48년 50총선거 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답은 5번에 이렇게 48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가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요. 4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요. 이거 보시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볼까요? 했는데 서울 수복 인천 상륙작전을 결행하고 서울 수복은요 1950년 9월에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치슨 선언은 50년 1월이에요. 이건 6.25가 발생하기도 전이에요. 흥남 철수 작전은요 50년 12월이에요. 중국군의 개입으로 철수하게 됐던 것이죠.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되어진 것은요 51년 6월이에요. 해가 바뀌었죠. 일본의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던 것은 이 다부동 전투는요 이 남한이 북한군을 최후의 보루로 막았었던 낙동강의 방어선 전투예요. 50년 8월이에요. 이때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북한군이 대구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밑줄근 선거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는 1971년도 7대 대선이에요.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꿨던 것은요 4.19 혁명 이후 허정의 과도 정부 때 바뀌었던 것이니까 60년 상황이고요.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던 것은 58년도 상황이었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던 것은 69년도의 상황이에요. 박정희가 3번 나오기 의회에서 개헌했던 거예요. 6차 개헌이고요. 한일 국교와 정상화에 반대하는 6.3시 전개는 64년도의 상황이에요.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를 담은 유신
헌법의 선포는 72년도 사항이니까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4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 껍데기 과도정부와 계엄당국은 민주에 피맺힌 소리를 들으라.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해왔다. 그러나 계엄 당국이 진지하고도 순수한 대연에 무차별한 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니까 광주 시민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어요. 80년에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호건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에요. 야당 총재 대표적으로 야당 총재 구체적으로 김영삼 총재예요.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것은 1979년에 발생한 부산과 마산 부마 사태예요.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게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3번 정답이죠.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던 건 60년 4.19 혁명 때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거 80주년 6월 항쟁 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50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식이요. 쭉 보시면 외환 위기를 맞이하자 금모으기를 전개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했으니까 김대중 정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에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건 이명박 정부고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이건 노무현 정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권이고요. 83 조치는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79년 8월 3일에 83 조치, 긴급 조치를 내리게 돼요. 박정희가요. 왜냐하면 이 83 조치를 인해서 채권자들은 돈을 받으려면 이 돈의 출처를 밝혀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떼어먹히는 거 태반이었겠죠. 기업에게 그런 특혜를 제공해 줬던 것이에요. 박정희 1979년에 있었던 83 조치요. 5번에 남북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